네, 오늘 보실 내용은 조경 설계 작업 중에서 유형 14번 옥상 정원이 되겠습니다. 옥상 정원은 2021년부터 기출문제에 제시되고 있고요. 오늘 보실 것은 옥상 정원 유형 14번 중에서도 예제 1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에 위치한 옥상 정원에 대한 조경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현황도 및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설계 조건에 따라 조경 계획도를 작성합니다. 조경 계획도를 작성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작성해야 될 도면은 첫 번째 조경 계획도, 즉 식재평면 한 장, 그리고 그에 따른 단면도 한 장, 이렇게 두 장이 될 거고요. 첫 번째로 식재평면도가 우선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그걸 토대로 단면도가 단면선에 의해서 작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식재평면도 위주로 해서 먼저 살펴보고 단면도는 그 다음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사항과 설계 조건 등으로 나뉘어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요구사항과 설계 조건을 한번 훑어서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옥상정원 예제 1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테마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정원 문제는요, 자연 지반이 아니고 인공 지반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식재 설계 내용과 크게 두 번째로 포장 설계 내용이 다른 자연 지반과는 다르게 들어간다,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설계 조건 5번 상에 야생화 가든을 조성하라고 했었는데, 야생화 가든은 지금 토심을 지정해서 식재 토심에 방근층, 배수판, 토양 필터, 인공토 각자의 두께를 300, 500, 700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그 토심 깊이, 재료의 깊이를 지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지정해서 준 내용을 채워서 식재 설계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수종 선택상의 제한이 많이 있는데요. 11번 조건을 읽어보시면 수종 선택상에 H 2.5m 이하의 남부 수종은 제외하고 선택을 하여야 한다. 옥상이라는 조건상 무게, 하중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키가 큰 수종을 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수고 2.5m 이하의 수종을 심는 것이 적합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식재 설계와 더불어 옥상에서 고려해야 될 점, 포장 설계가 되겠는데요. 포장 설계는 일반적으로 원 지반이 있으면 원 지반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땅을 판 다음에 잡석, 모래, 블록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옥상에서는 땅속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옥상, 바닥, 슬래브 위에서 포장 재료를 쌓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바닥면 위에서 잡석을 넣을 수는 없고 모래, 그리고 블럭 이런 식으로 바닥면 위로 해서 포장 설계가 들어갈 것이다. 자연 지반과의 차이가 있다. 그런 거를, 인공 지반이기 때문에 자연 지반은 땅속으로 포장 재료를 넣지만 인공 지반에서는 땅속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옥상 바닥면 위로 이렇게 채워서 포장 설계가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식재 설계 그리고 포장 설계상에서 옥상 정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고요. 이제 문제에 제시된 요구사항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식재 평면도를 위주로 한 조경 계획도를 축척 100분의 1로 작성하십시오. 용지 1에다가 축척 100분의 1의 식재 평면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제란 상의 도면명이 식재 평면도 혹은 조경 계획도 둘 중에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취하시면은 문제가 없고요. 100분의 1로 작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표제란 상에서 이렇게 축척 100분의 1을 써 주셔야 되고요. 2번 도면 오른쪽 위에 작업 명칭을 작성하십시오.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작업 명칭을 맨 오른쪽 위에다가 작성을 저는 유형 14번 예제 1번 현황도 1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문제상 주어진 옥상 정원 조경 설계라든지 도로변 조경 설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3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도면 오른쪽에는 주요 시설물 수량표와 수목 식재 수량표를 작성하고 수량표 아래쪽 여백을 이용하여 방위 표시와 막대 축척을 반드시 그려 넣으시오 라고 했는데요. 도면 오른쪽에 작성되는 부분, 제가 초록색으로 지금 체크하는 이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을 범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3번 상에 전체 대상지의 길이를 고려해서 범례표의 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요 범례의 폭을 넓거나 좁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보통은 8cm 정도 범위에서 하시면 될 거고요. 요 표제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시설물 수량표와 수목 수량표, 수량표 아래쪽 여백에 방위와 막대 축척 이런 것들을 그려 넣으시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표제란에 작성하여 줍니다. 그럼 요구사항 4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전체적인 안정감을 위하여 테두리선을 작성하십시오. 테두리선은 여기 지금 도면에서 위아래 오른쪽에 1cm로 작성하게 되는 선을 얘기를 하고요. 왼쪽에 테두리선은 조금 더 여백을 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은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르면 되시고요. 위아래 오른쪽만 1cm로 고정이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5번 옥상정원 부지 내에 AA- 단면도를 축척 100분의 1로 작성하십시오. 지금 용지 2에 A 그리고 A-의 단면도를 따로 작성을 하라는 거고요. 이거는 평면도 작성 내용을 다 해설한 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반드시 식재 평면도는 성상, 수목명, 규격 단위 수량을 명기하여 작성하십시오. 우리가 식재 설계가 주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식재 수량표 혹은 수목 수량표에 성상, 수종명, 규격, 단위, 수량 이것을 필수적으로 명기하라는 내용이 되겠고, 비고는 하셔도 되고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계 조건상의 일부 내용을 같이 답안지상에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면요. 설계 조건상의 1번 내용, 옥상 휴게 공간의 특징을 고려해서 조경 계획도를 작성하시오. 앞에 요구사항에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설계 조건 2번 주어진 현황도의 위를 북향으로 한다. 방위를 이렇게 북향으로 표시를 해줬고요. 설계 조건 3번부터는 뒷장에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에는 휴게 공간으로 파고라 3,000에 3,000 1개와 등벤치 3개, 휴지통 1개를 설치하시오 제시되어 있는데요. 가 지역이 지금 제가 초록색 칠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가 휴게 공간이므로 파고라와 등벤치 휴지통을 각각 설치하게 되실 텐데요. 규격을 정해줬기 때문에 파고라 그대로 규격대로 그려 넣으시면 되고, 등벤치는 규격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적당한 규격으로 설계를 하시면 되는데, 등벤치는 1200에 600 정도가 적당한 규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휴지통도 규격이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적당한 규격을 설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름 500 정도 적당한 규격이라고 보고 설계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가 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보시면 3000에 3000 이 정도로 해서 3칸이죠. 이쪽에 배치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왼쪽으로 배치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고, 단면도에 저는 걸치게 하기 위해서 단면도상에 걸치는 위치에다가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시설물 등벤치 3개. 저는 지금 계략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등벤치 3개를 이렇게 위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가지역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그게 상관이 없고 3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지통도 템플릿자 5짜리로 그리시면 500짜리가 되겠죠. 다음 조건 4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역에는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이연식 시소 1개, 회전무대 W2300 1개 이것을 설치하시오 라는 조건이 나왔는데요. 나 지역은 지금 여기 지역 안쪽을 얘기하죠. 이연식 시소라는 것은 시소가 이렇게 2개가 한 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실 수 있고요. 시소의 규격은 제가 시설물 설계 페이지에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놀이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규격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적당한 규격을 알고 계셔야지 그려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계 연습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무대 1개도 설치해 볼 텐데요. 회전무대가 지금 폭이 W2300, 폭 2300이기 때문에 23짜리 동그라미로 이렇게 지름 23 템플릿으로 한쪽에 그려지게 되면 회전무대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1년 번호를 시설물에는 매겨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표절안에서 표시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4번 이연식 시소, 5번 회전무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조건, 다라마 지역은 야생화 가든으로 조성하시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칠한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칠한 부분이 다라마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는 다지역과 마지역과 마지역이 각자 구획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각 공간은 20cm 높게 구성되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각 공간은 20cm 높게 구성되도록 하여라. 이런 조건은 다지역과 라지역은 20cm 차이, 라지역과 마지역도 20cm 차이. 그래서 다지역과 마지역은 총 40cm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조건 5번에서 다라마 지역 안에 조명등 7개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H4500이라는 규격을 줬죠. 그것은 높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평면도상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평면도상의 표시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이 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휴지통이랑 같은 거죠. 5짜리 템플릿으로 곳곳에 이렇게 원 2개로 색칠을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서 7개를 그려 넣어주시면 되겠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년 번호 5번까지 회전 모델을 했기 때문에 6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물에 관련한 내용은 5번 조건까지의 내용이 전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4지역에 있는 제가 칠하는 이 부분을 파고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딱히 언급이 없고 파고라를 그려진 상태로 제시를 현황도에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7번으로 표시를 해서 표절안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표절안에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4지역에 그려진 이 파고라는 현황도상에서는 그대로 그려져 있어야 되지만 1년 번호를 넣어서 표절안까지 넣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시설물 수량상에서 회전 모델까지가 내용이 끝났고 요 파고라는 따로 표기해주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계 조건 6번부터는요. 식재와 포장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바지역의 식재 설계는 마운딩 지역이기 때문에 마운딩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소나무 군식이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지역 식재에는 소나무가 군식될 것이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재 계획은 조건을 읽고 마지막에 식재 계획 조건만 합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마 지역도 앞에서 야생화 가든으로 식재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시된 수종들을 같이 살펴보고 식재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라, 마, 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이 함께 살펴보실 테니까 일단은 바 지역에는 마운딩 지역, 소나무 군식을 하게 된다. 등고선 한 개당 높이 표시, 표고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고 다음 조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파 지역은 그늘 실렁이 있는 동적인 휴식 공간으로 그늘 실렁 아래에는 식재를 하지 마시오. 사 지역은 제가 지금 살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 지역이 될 거고요. 사 지역에 그늘 실렁이 있고 그늘 실렁 아래에는 따로 식재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그늘 실렁이 되겠고 현황도상에 그대로 그려주기는 하지만 표절원상에는 옮겨 그리지 않아도 된다 설명을 드렸고요. 포장 내용만 들어가게 될 건데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블록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10번 문제 같이 읽어보시면 바닥 포장은 소형고압 블록, 고무칩, 모래, 화강석, 판석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적합하게 기호로 표현하고 포장 명칭을 기입하라고 했는데요. 사지역은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소형고압 블록, 화강석, 판석 등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고무칩 등도 휴식 공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고무칩으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같이 읽어보시면 아 지역은 담수시설이 있는 공간으로 담수시설 주변을 조약돌 포장을 하시오. 아 지역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조약돌 포장을 하라는 부분이 딱히 문제에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라고 써있는 부분만 콘크리트 연못 구조로 보고 제가 빗금치는 부분 이 부분을 포장 부분으로 보고 여기에 조약돌 포장을 여기다가 배치를 했고 각각 네모 안에서도 조약돌을 그려 넣어 주었죠. 8번 조건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전체를 담수시설로 보고 물로 채우고 포장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아 지역만 콘크리트 구조의 연못으로 얹어져 있다고 보고 주변을 조약돌 포장으로 채우셔도 무방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 지역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사 지역과 아 지역은 포장을 어느 정도 하라고 정해줬고 가 지역과 나 지역은 앞에서 시설물 내용만 주어져 있었는데 가 지역이 휴게 공간, 나 지역이 놀이 공간이기 때문에 휴게 공간과 놀이 공간 각자의 적합한 포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0번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역 휴게 공간은 적합한 포장이 고압블록 혹은 화강석 판석이 되겠는데요. 저는 고압블록 포장으로 설계를 했고요. 판석으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 놀이 공간은 아무래도 모래나 고무칩이 적당하게 되는데 저는 고무칩으로 포장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까지 가, 나, 사, 아에 대한 포장 계획이 끝났고 나머지 다라, 마, 바 공간은 식재 공간이기 때문에 식재 설계 내용을 할 때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조건을 읽고 있는데요. 9번 조건 그러면 이번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설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북쪽으로는 주택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경관식재를 하시오. 북쪽의 주택, 동쪽의 경관식재. 이 이야기는 북쪽에 차폐식재를 하라는 조건이 될 거고요. 동쪽에는 경관식재를 하라. 문제 설계 조건상에 북쪽에는 차폐식재, 동쪽에는 경관식재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같이 수정 목록을 보고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조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수종 목록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수종 목록에서 적당한 수종을 배식하여 골라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식재 설계의 핵심 내용이 될 거고요. 식재 설계를 하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다라, 마 지역이 야생화 가든이라고 조건 5번에서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바에 마운딩이기 때문에 소나무 분식을 할 거라고 6번에서 제시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9번에서
북측으로는 차폐, 동쪽으로는 경관 식재를 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사지역 주변에도 식재대가 빗금 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같이 식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순번대로 1번 다라마의 야생화를 조성하는 거, 2번 북측의 차폐, 동측의 경관식재를 조성하는 것, 3번 하지역의 소나무 군식을 조성하는 것, 4번 사지역 아래쪽의 식재대에 적당한 수종을 배식하는 것 정도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고요. 이 목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간에다가 적당한 배식을 하여야 되는데 수종 목록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 중에서 10가지를 선정해서 골라 넣어야 되고 옥상 정원이기 때문에 당근층, 배수판, 토양 필터, 인공토 두께를 각각 지정해줬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배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옥상 정원에서 어떤 나무 10가지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옥상 정원의 특징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옥상 정원은 인공 지반이기 때문에 무거운 하중이 되는 그런 나무는 배제하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는 중부 지역에 위치한 정원이기 때문에 남부지방 수종도 배제되어야 된다. 가능한 수종을 교목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대수나무, 부삼나무, 꽃사과, 매화나무, 반송, 배롱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서양측백, 소나무 둥근형, 스트로브, 잣나무, 자작나무, 중국단풍, 청단풍 정도가 가능한 교목류가 되겠고요. 관목류 중에서 그래도 많이 쓰이고 중부지방에 적당한 나무들을 같이 골라보시면 무궁화, 백철쭉, 병꽃나무, 산수국, 수수꽃다리, 영산홍, 자산홍, 좀작살나무, 쥐똥나무, 철쭉, 화살나무, 회양목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밑줄 친 수종 중에서 10종 정도 고르시면 무방할 거고요. 물론 초본도 고르실 수 있는데 초본은 적당한 것들 대표적인 거 3, 4개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 같은 거는 불적합하고요. 습지에 살기 때문에 부들 갈대, 해국, 옥잠화, 붓꽃, 창포 이런 종류를 빼고 나머지는 심으실 수 있겠는데요. 감국, 구절초, 맹문동, 벌개미치, 비비추, 소초, 둥글레 이런 정도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종류이기 때문에 무방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종류 중에서 10가지를 선정해서 배치를 해볼 텐데요. 네, 학생분들이 가장 헷갈리실 부분은 다, 라, 마 지역의 야생화 하단인데요. 네, 조건 5번에 야생화 가든이라고 제시를 해줬고 각 공간의 높이를 제시를 해주었는데요. 각 공간의 높이가 20cm 차이다 이런 이야기는 조건 11번에서 육성용 인공토를 각각 300, 두께 500, 두께 700 이런 식으로 넣으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0cm씩의 차이는 인공토, 육성용 인공토 300, 500, 700 이 두께로 넣으라는 얘기와 같고요. 야생화 하단을 20cm씩 높이 차이가 있게 제시된 대로 다라마에 인공토를 넣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5번 설계 조건의 야생화 하단의 경우는 11번 마지막 설계 조건 체크박스에 방근층, 배수판, 토양 필터, 육성용 토양 이것을 순서대로 채워 넣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라마 이외에도 옥상 정원이기 때문에 식재 공간에는 동일하게 방근층이 맨 밑에 들어가게 되고요. 배수판이 70만큼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들어가게 되고 토양 필터가 5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들어가게 되고
실제 뿌리 부분이 자라나게 되는 토양층인 인공토, 육성용이 식재 내용에 따라서, 식재 종류에 따라서 300, 500, 700 이런 식으로 두께가 다르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옥상정원에서 핵심적인 식재 설계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식재 설계를 할 때에 순서대로 방근층, 배수판, 토양 필터, 그리고 육성용 인공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두께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만 인공토의 양이, 인공토의 두께가 화단의 높이, 식재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던 1번, 2번, 3번, 4번 위치의 식재 설계 내용에 모두 해당이 되고요. 다, 라, 마의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각각 육성용 인공토의 두께만 다르게 20cm씩 차이가 나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총 두께가 0.47, 0.67, 0.87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 0.47의 두께는 방근층 T50 더하기 배수판 T70 더하기 토양필터 T50 더하기 인공토 T300의 내용이 된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육성용 인공토의 양이 500이 되기 때문에 라지역 화단의 토심은 0.67m가 되고 마지역은 0.87m가 되겠습니다. 점표고로 다, 라, 마 화단 높이를 모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단의 토심을 계산해서 표시를 했고요. 그 위에 어떤 나무를, 어떤 소종을 심어야 될 것인가 설명을 해보면, 야생화 가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초본이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초본 중에 맹문동을 선택해서 다지역 전체에다가 배치를 해주게 되었죠. 실제로 그리고 47cm, 0.47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목이나 관목을 심는데 무리가 있고 초본을 심기에 적합한 토심이라고 생각해서 다 지역에는 초본을 식재해 주었고, 0.67m의 높이가 되는 부분에는 분명히 관목도 식재하기에 적합한 두께가 되기 때문에 관목류를 배치를 해 주었는데, 병꽃나무, 아래는 화살나무를 배치를 해 주었죠. 마 지역에도 화살나무 똑같이, 그리고 쥐똥나무 등을 배식을 해 주었고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 지역은 초본, 라 지역은 관목, 마 지역은 관목, 교목, 교목은 높이 2.5m 이하 정도가 가능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식재 설계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북측의 차폐 식재와 동쪽의 경관 식재였었는데요. 차폐용 수종으로 적합한 것을 저는 구상나무, 반송, 소나무 이런 상록 교목들을 골라주었고요. 그래서 왼쪽에 구상나무, 오른쪽으로 소나무를 키가 작은 둥근형으로 해서 배치를 해주었어요. 이게 차폐를 위한 식재다. 그리고 좀작살나무도 그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식재는 같이 해주었고요. 차폐를 위한 식재이기 때문에 이 식재단의 경우에서 교목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깊은 생존 토심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공토 700 두께로 해서 조성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0.87m의 화단을 조성하고 구상나무와 소나무를 위주로 북쪽에 차폐 식재를 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쪽에 경관용 식재는 자작나무와 매화나무를 위주로 식재를 하였는데요. 매화나무는 키가 2m, 자작나무는 키가 2.5m로 최대 2.5m 이내에 별로 무겁지 않은, 하중이 부담이 되지 않는 수종들을 낙엽 교목 두 가지를 골라서 동쪽에 경관용으로 식재를 했다. 자작나무는 하얀 줄기 같은 것을 감상할 수 있는 수종, 매화나무는 봄에 예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수종으로 경관식재에 적합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교목류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생존 최대 초심인 700
두께의 인공토를 넣어서 0.87m의 토심을 적용을 해줬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설계 조건 6번에서 지정되었던 마운딩 공간인데요. 마운딩 공간에는 소나무 분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3그루, 5그루, 7그루까지 소나무를 무리지어 심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반송을 골라서 여기에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반송도 역시 교목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 화단도 생존 최소 토심은 0.87m로 여기 북측과 여기 동측의 화단과 동일한 생존 토심을 적용했고 거기에서부터 더 올라갈 수 있게 마운딩이 20, 40, 60cm 더 올라가는 그런 생존 토심을 적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지역 주변의 식재 공간인데요. 바지역 주변도 역시 가장 높은 토심인 0.87m의 토심을 확보를 하고 자작나무와 매화나무를 심어서 교목류를 심어서 경관식재를 적절하게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목도 가능하고 초본도 가능하고 더 낮은 높이의 토심도 가능한데 저는 높은 높이의 토심을 위쪽과 아래쪽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단면도상에서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시켜서 그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평면도는 해설이 끝났고요. 12번 설계 조건은 단면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AA-단면도는 경사, 포장재료, 경계선 및 기타 시설물의 기초, 주변의 수목, 주요 시설물, 이용자 등을 단면도상에 표기하고 높이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하시오. 평면도가 완성이 어느 정도 되고 단면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도를 작성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A와 A-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A 단면도를 작성하게 될 거고요. 그 내용에 주변 수목과 시설물 이용자, 포장재료, 시설물 기초까지 표현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단면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면도는 축척 100분의 1로 작성이 되고 이름이 A-단면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단면도의 제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에 이렇게 높이선을 1cm 단위로 그림을 그려서 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제로, 여기가 기준선이 되는데 여기는 옥상 지반, 옥상 슬라브 면이 제로 기준선이 되고요. 그 아래로 땅을 파서 어떤 포장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이 다 이 0, 제로선 위에서 표현이 되게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면도 상에 걸치는 수목 이 부분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 시설물 파고라 이런 것들이죠. 플랜터, 그늘시렁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기초부 이런 부분을 표시하게 되고 포장 재료 여기부터 여기도 포장 재료 이용자 그리고 경사 어떤 땅의 경사 이런 부분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면도상에서 표현을 하게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제가 그린 평면도상에서는 좀작살나무 그리고 파고라 그리고 반송 그리고 그늘시렁 그리고 자작나무 정도가 주로 걸쳤다고 단면도상에서 걸쳐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면도를 보시면 좀작살나무, 파고라, 반송이죠. 소나무라고 썼는데 반송 부분이 나오고 그늘시렁이 나오고 자작나무가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각 화단은 좀작살나무가 있던 부분 그리고 자작나무가 있던 부분 그리고 반송이 심겨진 부분 제가 지금 좀작살나무, 반송, 자작나무가 심겨져 있던 화단 부분은 아까 평면도상에서 설계했듯이 0.87 여기도 0.87 0.87 높이로 맞추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단면도상에서 동일하게 나오게 되고요. 그 내용의 인출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루어지면 되는데요. 방근층 맨 밑에 50, 배수판 70,
토양 필터 50, 인공토 700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총 870 높이에 맞춰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플랜터 박스 부분 여기죠.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는 박스 부분은 우리가 그린 이 화단 높이보다 5에서 10cm 정도 높다고 보고 살짝 올려서, 화단 토심 높이보다 살짝 올려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한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요. 초록색으로 칠한 세 가지 화단은 동일하기 때문에 인출을 한쪽에서만 해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알아볼 수 있다. 한쪽에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늘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포장 부분 같은 경우는 두께가 상대적으로 매우 얇기 때문에 40, 60, 50 정도로 매우 얇기 때문에 아주 얇은 선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인출해서 내용을 써주시는 데 집중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상으로 너무 작아서 표현이 참 어렵다, 잘 되지 않는다, 얇은 두 줄로 그려주시고, 소형고압 블록 같은 경우에는 모래 40, 그 위에 소형고압 블록 60 얹어서 여기 배치를 했다 표시를 했고요. 고무칩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접착 프라이머 50, 고무칩 50 해서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을 해서 그려 넣어 주었다. 그림은 간략하게 그려놓고 인출을 해서 상세하게 치수와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 땅속으로 기초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초를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인출을 같이 해주었다. 경계석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배치하고 인출을 해주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